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일을 하고 있거나 이동 중이거나 혹은 잠들기 직전 이 목소리를 틀어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냥 흘려들어도 됩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이 질문만큼은 어딘가에 걸려 남았으면 합니다. 당신은 지금 스스로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단순한 질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 하나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독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기원전 5세기 그리스 아테네 지중해 햇빛이 대리석 광장을 달굴 무렵 한 남자가 광장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외모는 딱히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키, 납작한 코, 눈은 조금 툭 튀어나온 것 같기도 했습니다. 돈도 없었고 명성도 없었고 그가 가르쳤던 제자들에게서 학비를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는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용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정의롭다고 말하는 그 기준, 그게 정말 당신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을 그냥 따라가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은 처음엔 웃었습니다. 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이어질수록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대답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정의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행복을 원한다고 말했던 사람이 자신이 왜 행복하지 않은지 몰랐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소크라테스였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시대를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테네는 당시 가장 앞선 도시였습니다. 민주주의가 싹텄고 문화가 꽃폈고 사람들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의 이면에는 깊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 아테네는 스파르타에 패배했고 도시는 분열되었으며 사람들은 불안했습니다. 그 불안을 달래기 위해 사람들은 두 가지를 붙잡았습니다. 돈, 그리고 지위. 더 많이 가지면 안전해질 거라고 믿었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두려움이 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피스트들, 그들은 돈을 받고 말을 가르쳤습니다. 설득하는 기술, 이기는 기술, 옳든 그르든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팔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걸 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소크라테스는 한 가지 방법만 썼습니다. 질문. 그는 지식을 주입하지 않았습니다. 답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속 물었습니다. 그 방법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산파술. 산파는 아이를 낳게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아이를 대신 낳아주지는 않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어머니도 산파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처럼 일한다. 다만 내가 낳는 것은 아이가 아니라 사람들 안에 있는 생각이다. 그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만 스스로 그것을 꺼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그래서 그는 물었습니다. 당신이 용기라고 부르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대답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이 경우에도 해당됩니까? 상대가 흔들립니다. 소크라테스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게 반복됩니다. 처음엔 확신에 차 있던 사람이 대화가 끝날 때쯤이면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나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모른다는 걸 압니다. 그것이 당신과 나의 차이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 길을 걷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의 친구 카이레폰이 한 번은 델포이 신전에 가서 신탁을 물었습니다.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신탁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소크라테스보다 지혜로운 자는 없다. 소크라테스는 이 말을 듣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어떻게 내가 가장 지혜로울 수 있는가? 그래서 그는 직접 확인하러 나섰습니다. 정치인에게 갔습니다. 그 사람은 많은 것을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대화해보니 자신이 모른다는 걸 몰랐습니다. 시인에게 갔습니다. 아름다운 시를 썼지만 왜 그 시가 아름다운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장인에게 갔습니다. 손으로 훌륭한 것을 만들 줄 알았지만 그 기술이 다른 영역에도 통한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깨달았습니다. 신탁이 옳았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 그것이 그들과 나의 차이였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그를 불편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질문은 위험합니다. 당신이 만약 무언가를 오래 믿어왔다면 그 믿음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질문을
반기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인은 자신의 결정이 정의로운지 물음받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종교인은 자신이 받드는 신이 진짜인지 물음받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부유한 시민은 자신의 부가 정말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물음받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크라테스를 도발하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불안을 조장하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기원전 399년 소크라테스는 법정에 섰습니다. 죄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국가가 인정하는 신을 믿지 않는다. 둘째,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 재판관은 501명이었습니다. 투표로 유무죄를 결정하는 아테네식 민주주의. 소크라테스는 변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론했습니다. 하지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테네라는 배에부터 잠든 선원들을 깨우는 등에 같은 존재입니다. 나를 죽이면 당신들은 편해지겠지만 다시 잠들 것입니다. 배심원들은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80대 221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친구들이 탈출을 권유했습니다. 이미 뇌물은 준비되어 있었고 도망갈 배도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거절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 도시의 법 안에서 살았다. 그 법이 나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이제 와서 그 법을 어길 수는 없다. 그것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관성이었습니다. 자신이 믿는 것을 죽음 앞에서도 지키는 사람의 일관성. 처형 전날 밤 감옥에는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플라톤이 있었습니다. 크리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울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날 밤 영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리던 여행을 앞둔 사람처럼 그는 말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나는 죽음 이유를 모른다. 하지만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안다. 그러니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잘못된 삶이다. 이튿날 아침 간수가 독이 든 잔을 가지고 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담담하게 잔을 받았습니다. 독약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비쳤다. 갚는 것을 잊지 말아다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사소한 빚을 잊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지금 이 시대를 잠시 바라봅시다. 2024년 인간은 달에 다녀왔고 인공지능이 글을 씁니다. 정보는 넘쳐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우리는 소크라테스 시대보다 더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 반대일지 모릅니다. 스마트폰은 지루함을 없앴습니다. 지루함이 없으니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좋아할 것을 보여줍니다. 좋아하는 것만 보다 보면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회사는 말합니다. 그냥 주어진 일만 잘하면 된다고. 사회는 말합니다. 남들과 비슷하게 살면 안전하다고. 우리는 그 말을 따릅니다. 편하니까요.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생각을 멈춘 순간 우리의 삶은 우리 것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는 남이 만들어 놓은 궤도 위를 달리는 기차가 됩니다. 빠르게 달리고 있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기차. 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회사에 성실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매일 일찍 출근했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시키는 일은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그는 갑자기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시키는 것만 했을 뿐인데. 그 말이 핵심입니다. 시키는 것만 했다는 것. 소크라테스라면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당신은 10년 동안 왜 그 일을 했습니까? 그 일이 당신에게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은 10년 동안 무엇을 원했습니까?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지 7년이 된 부부가 있었습니다. 서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우리 왜 결혼했을까? 남편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질문 하나가 7년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의 중요한 결정 중 많은 것이 사실 그냥 흘러온 것들입니다. 직장도, 관계도, 목표도.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은 것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질문이 불편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믿어온 것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믿어온 것을 쉽게 의심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뇌는 에너지를 아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미 익숙한 것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새롭게 생각하는 것은 피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의심 대신 익숙함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익숙하다는 것과 옳다는 것은 다르다.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생각의 용기, 자신의 믿음을 의심할 수 있는 용기. 소크라테스 철학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계속 배우려 합니다. 질문합니다.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생각합니다. 반면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은 남의 기준을 자신의 기준으로 착각합니다. 사회가 정해준 답을 스스로 생각한 답으로 착각합니다.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가장 경계했던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 남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이라고 믿는 것. 그는 그것을 가장 위험한 무지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조금 조용해져 봅시다. 라디오를 틀어놓은 채로도 괜찮습니다. 이 질문들을 그냥 귓가에 두세요. 첫 번째 질문.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왜 하고 있습니까? 정말 원해서입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그냥 하게 된 겁니까? 두 번째 질문. 당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기준, 누가 만든 겁니까? 진짜 당신이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까? 세 번째 질문.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 정말 두려운 겁니까? 실패가 두렵습니까? 아니면 실패했을 때 남들이 볼 시선이 두렵습니까? 이 질문들은 당장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마음 어딘가에 두세요. 소크라테스도 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질문을 남겼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모두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기록한 것은 그의 제자 플라톤이었습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이 죽던 날, 나는 병으로 자리에 누워 있었다고. 그래서 플라톤은 스승의 마지막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 회한이 그를 평생 철학으로 이끌었습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대화를 기록했고 그 기록이 서양 철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자랐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은 이후 2000년 서구 사상을 가로질렀습니다. 독배 하나가 2000년의 철학을 만든 셈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었습니다. 기원전 399년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생각하는 삶은 편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틀렸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하고 익숙한 것을 의심해야 하고 가끔은 주변과 다른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할 삶이 있다면 그것은 생각하는 삶이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당신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 그것에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왜? 그 한 글자가 당신의 시작입니다. 다음 화에서 계속됩니다.